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으로 부르던 성남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연루돼서 기소된 상태죠.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인섭 씨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인섭과 이재명은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김인섭은 허가방으로 통했을 정도로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김인섭을 통하면 성남시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99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김인섭 씨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또 2014년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하는 등 오랫동안 이 대표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 영장에 따르면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김 씨와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단 법원이 김 씨가 이 대표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그런 정진상에게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는 수차례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남시에서 그때마다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에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는 당초 2단계 정도의 용도 상향을 기대했는데 김인섭 씨가 개입하면서 4단계로까지 용도 변경이 껑충 뛰었습니다. 오늘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유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우선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재판에서는 유죄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식품개발연구원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허가해주면서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자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와 국토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로 오늘 법원이 김인섭 씨의 로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김인섭 씨의 구속은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죄상이 지금 점차 드러나는 마당에 정진상 전 실장도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야 할지 이 부분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지난번 김용에 이어 오늘 김인섭까지 그리고 정진상은 이미 구속됐다가 지금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지금 하나씩 구속되면서 점차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선거가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김인섭 씨의 선고를 보고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상황이 민주당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모든 결정을 총선 이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결정을 해왔죠. 총선에서 배지를 달고 있어야 방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우선이었고, 다음으로 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야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마음대로 못할 것으로 보고 이재명 사당화에 집중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총선 이후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밀려들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에서 최종 선고가 돼야 확정되겠지만 좌파 진영 차원에서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이재명을 대신할 대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비란 게 딴 게 있나요? 강한 친위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이재명은 제1당에 대한 욕심보다는 확실한 친위대를 만드는 것, 그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은 격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며칠 동안이 민주당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